안녕하세요. 저는 물김치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 12년 차 정도 된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재활운동, 그리고 도수치료, 근골격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모니터 앞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코어 근육이 이제 약해지면 점점 자세가 무너지면서 등이 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굽어 있는 등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구분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구분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평소에 막 가슴을 이렇게 너무 피거나 날개뼈를 조이는 동작을 하시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분등이 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구분등보다 더 안 좋은 편평등이라는 형태로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개뼈를 이렇게 모으는 동작, 가슴을 이렇게 억지로 펴는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같이 꾸준하게 해서 자세를 좀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그냥 맨몸으로 하는 동작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폼롤러 활용해서 등을 펴는 동작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매트에다가 대고 팔꿈치와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 만든 다음에 양팔은 11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 손으로 머리 뒤통수를 잡은 다음에 팔꿈치를 반대쪽 겨드랑이 쪽으로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다가 반대로 최대한 펼쳐줍니다. 다시 안으로 넣었다가 펼치면서 숨을 후 뱉어주세요. 한 번 더 펼치면서 숨을 후 뱉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보여드리면, 머리 잡고 팔꿈치 안으로 넣었다가 펼치면서 후 뱉어주시는데, 이때 지탱하고 있는 쪽 팔꿈치와 어깨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로 매트를 최대한 밀어내면서 반대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안으로 넣었다가 펼치면서 후, 한 번 더 펼치면서 후. 이런 식으로 동작을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롤러를 활용한 구분등 스트레칭을 보여드릴 건데요. 폼롤러를 이렇게 매트 위에 가로로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생각하는 등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폼롤러 위에다가 댄다고 생각하고 누워주시면 됩니다. 폼롤러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등에다가 대고, 무릎은 세워놓은 채로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머리 뒤통수를 잡아주세요. 팔꿈치는 이렇게 딱 머리를 감싸서 모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대로 상체를 뒤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원래 머리가 땅에 안 닿아도 되니까 억지로 닿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숨을 계속 쉬어주시면 됩니다. 숨 들이마셨다가 후, 다시 들이마시고 후. 이런 식으로 호흡하면서 몸에 힘이 빠져서 점점 머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번씩만 호흡해 주신 다음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초수나 횟수보다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10번 정도만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일단 발 쪽으로만 보면은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원인이 발목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는 분들, 또는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 혹은 이제 그 종아리 근육을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골반을 앞으로 과도하게 내밀어서 종아리 쪽에 텐션이 많이 가해지는 분들한테는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려면 그 근막에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거기에 해당되는 근육을 좀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발바닥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건데, 그 부위를 늘리려고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늘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막을 또 스트레칭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가 있어서 이 발바닥 근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바닥 쪽에 염증이 있는 부위는 이제 마사지볼, 테니스공 이런 걸로 좀 풀어주셔도 좋은데, 너무 세게 풀어주면 오히려 염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건 골프공 이런 거는 너무 딱딱해서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 아니면 이제 뭐 지압판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해서 발바닥을 좀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발바닥 풀어주기에 앞서서 종아리 근육을 먼저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서 폼롤러로 이완시키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염증이 있는 쪽의 다리를 이렇게 폼롤러에다가 놓고 종아리 쪽이 폼롤러에 닿게끔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요. 종아리를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아킬레스 건 쪽까지 있는데 3등분으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먼저 종아리의 그 가장 위쪽, 그리고 종아리 가운데, 그리고 아래 이제 아킬레스 건 쪽, 이 세 부위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맨 위쪽에다가 폼롤러 대고, 보통은 이렇게 굴려서 푸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팔에 힘도 많이 가고 힘들기만 하니까 이것보다는 반대발로 그 해당되는 위치의 다리 위쪽에다가 발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아서 체중을 좀 실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20번 정도 풀어주신 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이번에는 가운데 쪽으로 옮겨서 똑같이 20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너무 세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번 하고 마지막으로 아킬레스 바로 위쪽에, 아킬레스보다 살짝 위쪽, 이쪽에다가 대고 똑같이 발 얹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풀어주세요. 가장 밑에 있는 부위가 가장 아플 겁니다. 네, 그래도 자극을 좀 최대한 부드럽게 움직여가면서 20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폼롤러로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고, 보통 마사지볼로 발바닥을 풀 때는 이렇게 발바닥 아치와 뒤꿈치 부위 좀 큰 범위로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마사지볼이 있으면 이렇게 아치에다가 먼저 갖다 낸 다음에 앞, 뒤로 10번 정도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또 10번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체중을 내가 어느 정도 실는지에 따라서 자극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발바닥에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할 정도로만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10번, 좌우로 10번인데 좌우로는 사실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뒤로 푸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니까 앞뒤로 10번 정도 굴려주시고, 아치 따라서 좌우로도 이렇게 조금씩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지압판인데요. 저도 족저근막염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막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다가 다이소에 갔는데 이게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위에다가 아치를 이렇게 딱 대고 그대로 체중 실어서 왔다 갔다, 반대발을 살짝 떼었다 놓았다 떼었다 놓았다 하면서 체중을 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발바닥 쪽에 좀 시원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이 굴리는 것도 있거든요. 굴려가면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호소하는 통증이기도 한데, 그 통증이 사실 이제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근육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날개뼈 안쪽을 마사지볼이나 아니면 기구를 통해서 그쪽을 풀려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걸 풀면은 시원한 느낌은 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근육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뼈가 있으면 그 날개뼈 안쪽에 근육이 있고, 그 날개뼈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근육이 또 있어요. 날개뼈 쪽에서 갈비뼈로 이어지는 근육인데, 그 근육을 풀어주면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근육이 조금 더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근육이 이제 이름은 정거근이라는 근육인데요. 푸는 방법은 먼저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반대손으로 날개뼈를 찾는데, 날개뼈를 찾아서 그 날개뼈 끝부분보다 조금 더 앞쪽에 해당되는 부위를 찾아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위치를 못 찾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겨드랑이 바로 아래쪽, 그리고 유두가 있는 쪽 바로 뒤쪽, 그 사이에 만나는 지점을 풀어주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으로 갈고리 모양 만든 다음에 그 부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냥 습관처럼 풀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손가락으로 꾹 근육을 누른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그 근육 쪽에 자극이 조금 더 가해질 거예요. 그래서 쭉 내밀었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쭉 내밀었다가 천천히 돌아오고를 반복해 주시면 근육이 점점 자극을 받아서 그 날개뼈의 그 줄다리기, 한쪽으로 쏠려 있는 줄다리기를 조금 더 팽팽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픈 부위가 오른쪽이면 오른쪽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아픈 부위가 양쪽이다 하면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10번씩 번갈아 가면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운드 숄더는 보통 우리가 어깨가 말려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구분 등과 더불어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앞쪽에 가슴 근육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가슴 근육이 이제 짧아지는 건 결국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핸드폰 많이 하거나 컴퓨터 업무 많이 하다 보면은 가슴 앞쪽이 좀 짧아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라운드 숄더가 발생하는데, 가슴 앞쪽을 늘리는 동작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슴이 좀 늘어나면은 뒤쪽에 등 쪽도 좀 강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까지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구부린 다음에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쭉 뻗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팔을 천천히 활짝 펼치면서 뒤로 넘겨줄 거예요. 근데 이때 시선도 손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머리가 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완전히 팔을 수평으로 놓는 것보다 살짝 대각선 위로 올려주시는 게 가슴을 스트레칭 시키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손을 최대한 멀리 뻗어서 가슴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한번 하고 천천히 원위치, 다시 천천히 넘기면서 손을 대각선 위로 올려주면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때 골반이 같이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무릎을 최대한
꽉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골반이 안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자세 잡아주시고 어깨와 가슴만 쫙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원위치. 한 번 더 쭉 시선까지 같이 따라가서 대각선 위로 올려서 가슴 앞쪽이 쫙 당겨진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원위치. 이 동작은 한쪽당 5번씩 3세트 해주시고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을 활용해서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손 위치가 중요합니다. 손 위치는 우선 얼굴 옆에 벽을 이렇게 딱 짚어주시고 얼굴보다 조금 더 높게 내 몸보다 살짝 뒤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손가락을 살짝 대각선 방향을 틀어주세요. 여기서 팔꿈치가 벽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가 오른쪽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오른쪽 발을 앞쪽으로 한 발자국, 왼쪽 발은 뒤쪽으로 한 발자국 이동시켜 줍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뒤꿈치를 들어서 앞으로 전진시킨 다음 전진시키면서 팔꿈치가 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반대쪽 어깨는 최대한 힘을 쭉 빼주고 정면 바라보면서 벽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10초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원위치 시켜주시고 이 동작은 10초 이상 하게 되면 팔이 많이 저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10초 이내에서 해주신 다음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위치 잡고 이번에는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뒤꿈치 들어서 앞으로 전진. 어깨 힘 빼고 시선 정면 바라봐 주시면 되고 10초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원위치.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한쪽씩 계속 하게 되면 팔이 하루 종일 저릴 수도 있으니까 양쪽 번갈아 가면서 5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있고 골프 엘보가 따로 있는데 제 테니스 엘보는 이렇게 딱 팔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팔꿈치의 바깥쪽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가 아플 때 테니스 엘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안쪽이 아플 때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요즘은 테니스를 쳐도 골프 엘보가 생길 수 있고 골프를 치다가도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그런 명칭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팔꿈치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아픈 부위가 팔꿈치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막 이렇게 문지르거든요. 근데 만성염증, 오래되신 분들은 여기를 푸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아래쪽인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급성염증일 때는 그쪽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만성염증, 오래된 분들은 이 팔꿈치 부위보다 살짝 아래 이렇게 좀 도톰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 손목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반대쪽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면서 근육을 풀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근육이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랑 스트레칭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작도 아까처럼 1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은 이 팔꿈치 안쪽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러준 상태에서 손목을 까딱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하셔도 되지만 계속 손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고정시켜 놓고서 이제 손목을 움직여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나 골프 하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손목이나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기 전 또는 사용하고 나서 아팠을 때 이런 식으로 근육을 풀어주시면서 뭐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테니스나 골프 이런 거 치실 때 또는 많이 사용해야 할 때 해주면 좋은 테이핑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런 테이프를 키네지오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키네지오 테이프를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미리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칸으로 봤었을 때 테니스 엘보는 먼저 4칸짜리 하나, 그리고 5칸짜리 하나, 7칸짜리 하나, 이렇게 3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테이프 끝을 좀 미리 잘라놨는데 이렇게 잘라놓는 이유가 각이 져 있으면 나중에 이제 땀이 나거나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둥글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먼저 7칸짜리를 붙일 건데요. 테니스 엘보 있는 자리가 이제 팔꿈치 바깥쪽이기 때문에 팔꿈치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손목까지 덮는 테이핑을 먼저 붙여 볼 겁니다. 테이프 끝을 먼저 살짝 뗀 다음에 테니스 엘보 아픈 부위보다 조금 더 위쪽에 붙여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붙여주시고 손목을 살짝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공중에다가 이렇게 꺾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다가 손등을 딱 놓고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꺾어 놓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끝까지 떼서 테이프를 과도하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대로 손목까지 덮을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과 끝을 붙여 놓은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살짝 떠 있는 부분을 조금씩 문질러서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열감을 내서 이렇게 문질러서 붙여주셔야 금방 떨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4칸짜리로 붙일 건데 4칸짜리는 손목을 붙일 거예요. 테니스 엘보가 있는 분들은 팔꿈치가 아픈데 왜 손목을 붙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니스 엘보에 영향을 주는 근육이 손목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손목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칸짜리로 그냥 쭉 떼서 손등 방향에서 가운데를 딱 붙여준 다음에 한쪽씩 잡아당겨서 감싸고 반대쪽도 잡아당겨서 감싸줘서 이렇게 딱 겹치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감싸서 4칸짜리를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 5칸짜리를 붙일 건데요. 팔꿈치를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감을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손을 사용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팔꿈치 바깥쪽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돌아가는 팔꿈치를 조금이라도 바깥쪽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향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 끝을 그 테니스 엘보 있는 자리에다가 붙이는데 테이핑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붙여주세요. 붙이고 이렇게 겉에 있는 거를 돌려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좀 더 이제 다시 잘 붙여야 되니까 살짝 뗀 다음에 살짝 감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돌려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붙이고 나서 손목도 좀 돌려보고 팔꿈치도 좀 접어보면서 좀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최대 48시간까지는 붙이고 계셔도 괜찮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고 씻어서 물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수건을 톡톡 말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걸 테이핑이 이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붙이고 나서 이제 좀 간지럽거나 이제 따가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참지 마시고 그냥 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은 염증이 있는 부위에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테이핑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염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 기능을 테이프가 조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손목 통증이 있거나 손목이 좀 불안정한 분들에게 하면 좋은 테이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4칸짜리 1장, 그리고 5칸짜리 2장이 필요합니다. 5칸짜리를 먼저 붙일 건데요. 저는 이제 왼쪽에다가 붙일 건데, 손목을 먼저 꺾어 놓은 상태에서 그 손목을 덮을 수 있게 손등에서 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붙여서 이렇게 손목을 감쌀 수 있도록 살짝 붙여 놓은 다음에 손목을 꺾어 놓고 그대로 팔꿈치 바깥쪽, 이 팔꿈치 바깥쪽을 향하도록 붙여주시면 되는데, 살짝 텐션을 줘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끝에 잘 붙여놓고 나머지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꺾으면 손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꺾어 놓고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5칸짜리를 이번에는 손바닥 쪽을 덮어서 붙일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손목을 이런 식으로 꺾었다면 반대로 이렇게 내밀어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에다가 살짝 붙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붙여 놓고 손목 꺾어 놓고, 이번에는 테이프를 팔꿈치 안쪽을 향하도록 붙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살짝 잡아당겨서 팔꿈치 안쪽으로, 네, 이렇게 똑같이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만 꺾어 놓고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부위를 붙여 놓으면 그냥 딱 놨을 때 손목 쪽에 살짝 주름이 져 있거든요.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그냥 이제 손목을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손등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붙여 놓고 한쪽씩 잡아당겨서 붙이고, 반대쪽도 잡아당겨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겹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꾹 눌러서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개뼈 통증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목에 담이 걸린다라는 건 목 뒤쪽에 이제 뒤통수 뒤쪽부터 이렇게 쭉 견갑골, 날개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근육에서 담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위를 보통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이라는 거는 수축하고 짧아져서 생기는 게 담이 아니라 이게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 말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사인이거든요. 그 부위를 이제 더 늘리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칭을 하면 좀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시원하다라는 건 그쪽으로 막 혈류량이 막 급격하게 증가돼서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근육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근육의 길이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부위를 좀 더 늘려서 상태를 호전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서 이 귀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쇄골 라인까지 붙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제가 이제 오른쪽을 푼다고 가정했었을 때 오른쪽 귀를 명치 쪽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을 잡아서 늘려주는 겁니다. 여기 위치를 찾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근육을 잡아서 목을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주물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근육을 두껍게 잡아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쭉쭉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움직임을 가해서 풀어주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근육을 꽉 잡은 상태에서 잡고 있는 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면 돼요.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 보면 손에서 근육이 자꾸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최대한 꾹 붙잡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왔다 갔다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동작도 10번씩 반복해 주시고, 이거는 세트가 정해져 있진 않고 담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아픈 통증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10번씩은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담 증상이 있을 때 하면 좋은 곳이 이 흉쇄유돌근 뒤쪽에 보면은 흉쇄유돌근보다 살짝 뒤쪽에 만져보면 살짝 오돌토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위를 조금 마사지 해주시면 좋거든요. 반대손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 잡아서 그 부위에다가 갖다 대고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 부위는 뭐 움직임 필요 없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돌려주시면 생각보다 담이 빨리 풀리게 될 겁니다. 원래는 오른쪽에 담이 오더라도 고개가 오른쪽으로 잘 안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잘 안 돌아가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오른쪽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 근육에서 잡아당긴 힘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담이라는 거는 어쨌든 갑작스러운 통증이기 때문에 균형보다는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좋아서 한쪽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담이 아닌 얼굴이 비대칭되어 있거나 고개가 이렇게 살짝 꺾여 있거나 하면은 그때는 사실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서 균형을 조금씩 맞춰주시는 게 좋죠. 일자목이라는 건 우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조금씩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게 일자목이거든요. 일자목이 유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결국엔 다 밑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목에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숙이면 목의 커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자목으로 변질이 되는 건데, 그걸 바꿔주려면 반대로 커브를 만들기 위한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면 계속 목이 숙여지잖아요. 그러면 턱과 쇄골 라인 사이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커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양손을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대고 안쪽으로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개를 천천히 쭉 위로 올려주시면 앞쪽에 당겨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위치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가슴을 양손으로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위로 쭉 올려서 시선을 천장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원위치. 이 동작을 5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5초 이내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우리 집에 보면은 수건 다 있잖아요. 수건으로 하는 그 목 커브 만드는 운동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수건을 보시면은 이렇게 재봉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재봉선을 활용을 할 건데, 이 재봉선을 목 뒤에다가 걸어줄 거예요. 수건을 거는 위치를 찾는 방법은 목을 천천히 숙여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쭉 만져봤을 때 툭 튀어나오는 뼈가 느껴질 거예요. 그 뼈를 검지손가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중지, 약지를 차례대로 위로 이렇게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약지에 걸려있는 쪽, 약지가 위치하고 있는 쪽을 수건에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기가 어려우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접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접히는 지점에다 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뒤에다 놓고 재봉선을 그 위치에다가 걸어준 다음에 수건을 팽팽하게
손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 수건을 앞으로 최대한 쭉 빼서 잡아당겨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5초 정도만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위치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5초 유지하고 천천히 원위치. 동작을 이때는 조금 천천히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경추뼈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목 커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넘기려고 하면 움직이는 곳만 움직이고 이제 안 움직이는 부위는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뼈 하나하나 움직인다고 상상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5초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원위치. 원위치 할 때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주먹으로 최대한 수건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그 목 커브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5초씩 한 5번 정도 하고 3세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동작을 알려드렸는데 아무래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김치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물김치TV를 구독하셔서 영상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채널의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댓글 남겨드리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